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어치세요. 와우, 친구들. 똘똘이 아저씨야. 체크라샤. 오반입니다. 원래 오늘 이 영상은요,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 노딱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뭐 한국, 뭐 이게 여좌, 이런 식으로 붙잖아. 그러면 바로 노딱 들어와요, 요새는. 그래서 이게 심사를 다시 넣으려고 영상을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저번에 영상 본 사람 알 거야. 왜 여자들은 일하는 걸 준내 싫어하는가의 후속편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자한테는 누구나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것이 젊음이라는 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청춘 다 바쳐가면서 갈아마시면서 일하는 걸 손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물론 뭐 직업마다 차이가 있긴 있지. 되게 인텔리한 직업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게 포기하기 아까운 조건의 기업들도 많고 그러잖아.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비교적으로 이직이나 이런 게 좀 자유로운 직업에서는 여자들이 아쉬울 것 없이 그냥 일하고 때려치는 걸 되게 금방 볼 수 있거든. 그게 아까 말했던 젊음이라는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실제로 내 주변에서 간호사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일을 그냥 몇 달 뭐 1년도 못 버티고 그냥 때려치우고 또 여행 쫙 다녀오고 그리고 돈 떨어지면 다시 또 일하고. 간호사는 의외로 취업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떤 직종이든 곱게는 안 보잖아, 그 사람의 이력을. 근데 잘하더라고. 간호사에 한 명 있었는데. 근데 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여행에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야. 한국 남자. 그러니까 젊음의 기회비용이 이런 식으로 써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나도 조금 이해는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래도 이건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통계를 들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테레비가 아니라 인터넷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남자 입장에서 들으면 항상 이제 남자가 빡치는 얘기를 하고 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항상 여자들이 빡치는 얘기를 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여자들 이렇게 맞벌이 막 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막 집안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이게 맞벌이를 하면 남자들이 집안일을 많이 안 하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도 내가 한번 이제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때 내 구독자들이 개거품을 물은 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요새는 남자들도 되게 난폭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일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집안일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여자가 그 일을 안 하는 거, 맞벌이를 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전에도 내가 자주 들고 온 통계 중에 하나가 OECD 기준으로 그 평균 맞벌이 비율이 한 58% 정도가 나오는데, 58, 9 정도 나오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 최하위였어. OECD에서 맞벌이 비율이 30%가 안 나오는 거의 밑바닥에 있는 나라였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통계를 보면 그거였거든. 한국 남자가 집안일을 엄청 안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외벌이가 그렇게 많으면 그러면 당연히 통계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오늘은 그러면 얼마나 여자들이 일을 안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일단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례로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단 말이야. 제 주변에 안 그런데 이게 아니라 가장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뭔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성 경제활동 및 인구, 발음이 안 돼. 여성 경제활동과 이런 참가율에 대해 가지고 내가 통계 청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대한민국 여성들의 그런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2012년 기준으로 50%가 나왔는데 2021년 기준으로 53%가 나왔어. 이게 높은지 낮은지 여러분은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존나 낮은 겁니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53%면 이게 존나 낮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참고로 이제 G5 기준으로 비교를 한 게 있었거든. G5라고 하면 뭐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여기 통계에서는 한국인들의 그런 뭔가 여성 노동시장의 그런 경제활동 인구가 57%로 집계가 됐거든. 아까 본 것보다 4% 넘게 나왔는데 뭐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 G5의 평균은요 70%가 넘습니다. 72.2%가 나왔단 말이야. 그 70%가 일을 해.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자 고용률을 보더라도 되게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그래, 경제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 2%만 들어도 그 나라에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치잖아. 이 1% 2%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제법 차이가 나.
물론 이걸 보고 어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그런 뭔가 여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그렇다, 경력 단절로 방출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직 좀 미흡한 게 있는 건 사실이야, 한국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늘상 얘기한 게 뭐야, 여자들이 눈치를 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뭐 이제 육아휴직 이런 것도 막 진짜 오래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한국도 다행히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근데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나는 이게 핑계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장 뭔가 옛날에 그 한국이란 나라가 여성 인권이 중국이랑 북한보다도 낫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 얘기가 왜 들었냐면, 그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더 많이 참여한다, 중국이랑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노동 환경이 좋을 수가 없잖아. 그래도 실제로 과거 중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보면 옛날에 중국은 거의 80%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게 중국은 가면 뭐 남자가 이제 저녁밥 해준다,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야. 있어.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여자들은 일을 다 개빡시게 해. 그 경제활동 참여율이 엄청 낮아진 게 그게 68%란 말이야. 그게 68%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으로 이거는 롱롱 스토리예요. 롱롱 스토리. 그래서 옛날에 마오쩌둥이 그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나? 그 지 멀쩡한 문화 다 박살낸 적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으로 결국에는 여자들도, 그 당 사회주의 사상이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를 좀 약간 평등하게 보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터로 몰아낸 거지. 이래라 인연들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빡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실제로 중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거야. 우리나라 아까 50.3, 많이 올라서 53%가 나왔잖아.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중국이란 나라의 노동 강도나 노동법이라는 게 한국보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당장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북한도 한 64%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 여자들 일하는 거 봤어요? 북한 여자들? 막 그 틱톡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북한 여자들 막 돌 들고 막 지기치고 막 이게 막 다니고 그리고 막 기둥 같은 거 세우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남자들이 한 노가다 일을 그대로 해.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옛날에 여자들이 일을 왜 안 했냐는 거지. 옛날에 여자들이 일을 못 했잖아. 왜? 다 그런 빡시고 독한 일이기 때문에, 더러운 일이고 안 했는데, 근데 이런 모습은 비단 중국이나 북한뿐만이 아니라 동남아가도 되게 쉽게 볼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옛날에도 봤는데 막 베트남 이런 데 가면,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 엄청 더럽단 말이야. 더워가지고 음식물이 금방 썩어.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물 줄줄 흐르는 거 그거 하면서도 막 쓰레기 나르는 그 여자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쓰레기통이 얼마나 무거워, 이만큼 모여있는 거 그거 막 나르는 거 보고 난 진짜 깜짝 놀랐거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옛날에 발리 갔을 때는, 발리 가본 사람 알겠지만 그 나라가 세금은 존나 많이 나오는데 관광객 때문에 인프라가 진짜 쉣이에요. 그래서 뭐 어딘가에서 다 슈킹 쉬고 있을 게 뻔한데, 막 이제 공사 같은 데 현장 안 가면 막 비 오는데 우기에 여자들이 막 진짜 다 이게 트럭 타가지고, 그 용달차 같은 데 있잖아, 거기 타가지고 공사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야, 나 돌 내는 걸 내가 봤다니까. 내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을 안 하는 거는 사실 근무 환경의 개선이라기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더 크다고 봐.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일하는 게 존나 싫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서 왜 그러면 한국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그거 같아. 대한민국은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좀 크다고 느껴요, 저는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진학률이 OECD에서 제일 높잖아, 거의. 우리 때는 80%였어. 옛날에는 70%. 지금은 좀 떨어져서 7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높아. 유럽권 이런 데는 막 40%, 50%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뭐 독일 같은 데 보면 교육제도가 뭐 이제 김나지움, 레오슐레, 하프트슐레 이렇게 나눠서 하프트가 50%가 빠지는데 여기가 실업계라 보면 돼.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그쪽에서 일을 해요, 걔네들은요. 그 일을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독일말로 하프트가 중요한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김나지움이 30%에서 인문계 같은 거면, 그리고 레오슐레가 20%에서 나중에 어딜 갈지 모르는 애들 있잖아. 조금 더 공부해보고 정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결국에는 국가의 100년대가 교육인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뭐 다들 김나지움 가고 싶겠지만, 독일 내에서도 다 김나지움 가고 싶겠지. 다 인문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도 결국에는 50%가 하프트로 빠지는 이유가 뭐야, 그게. 교육 제도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거든. 물론 뭐 독일 교육 제도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필요한 인재들을 이렇게 적재적소로 키워내는 그런 반면에 대한민국은 되게 과열이 됐지. 대학을 80% 간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럼 내가 이해찬 싫어하는 게 그래서 그래. 내가 이해찬 1세대인가 그렇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온 애들한테, 이 대학까지 나온 애들한테 야 나가서 서비스업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야 나가서 공장 같은 데서 타일 같은 거 기술 배워라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할 거야. 애초에 내가 볼 땐 교육 자체가 틀려먹은 게 이게 가장 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특유의 끈적한 가족 문화가 또 한몫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왜 느끼냐면 내 주변에도 시집안 간 아줌 애들이 되게 많아. 나이가 내일 모레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전부 다 집에 있어. 전부 다 집에서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있단 말이야. 부모님이 뭐 이게 집도 주고 집에서 얹혀 살면서 따뜻한 밥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비빌 게 있으니까 딱히 뭐 일을 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거지. 일을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생존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데, 다들 이제 뭐 밥 주고 다 해주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싸고는 나라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캥거루족 비율도 전 세계 1인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만 가도, 미국은 내가 미국에 오래 사신 분 아셔갖고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도 그냥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해 주는데 끝나고 나면 졸업한 순간 그냥 너희들 이제 나가라, 이게 일반적인 국룰이야. 물론 엄마 집에서 산 애들도 있지,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애들은 Are you mama boy? 이러면서 존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을 안 한 나라가 없어. 그래서 차라리 독립을 여자들이 일찍 했잖아. 혼자 독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배우게 된단 말이야. 학습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혼자 살다 보면 또 이제 그 월급 같은 거 이게 보면 아, 돈 없으면 다음 달에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된단 말이야.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도리 이런 거 하나 기르면 얘들 밥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여자들이 나가서 살다 보면, 이런 데서 혼자 살다 보면 또 그러면 또 여자들이 또 이제 부지파워 또 오지게 쓰잖아. 그럼 남자들 또 들락날락 걸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베이비도 생기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그 베이비가 또 인생을 캐리하잖아. 캐리 이렇게 해서 베이비가 그런 책임감으로 인다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끈적끈적한 가족 문화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자들 특히 바깥으로 안 보내려고 하잖아. 그나마 남자는 낫단 말이야. 이런 조건들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에이 어머니 형 요새 아줌마들 편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박을 해보라고 좀 제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시적 요인이 봤을 때 크게가 두 개가 난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사회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기형적으로 잡혀 있으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은 것들이 얽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그 두 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진짜 한국, 이거 말하기도 또 힘들다. 또 노땅 먹을까봐. 일을 진짜 안 합니다. 일은 진짜 안 하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가게 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왜 일하는 걸 준내 싫어하는가라는 주제는 오늘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반박은 언제든지 환영하시는데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 맞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복돌이 올라왔으니까 복돌이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돌아! 어우 복돌이 춤 잘 춰요. 예. 인사해라.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